큰 먼지는 코나 기관지를 통해서 1차적으로 걸러져서 밖으로 배출이 되지만 미세먼지는 입자가 너무 작아서 폐 끝에 있는 허파 꽈리까지 쭉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모세혈관을 넘어서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현의 해설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여러분, 3한4밀이라고 아시나요?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요 며칠 앞이 뿌옇게 보일 정도로 미세먼지 수치가 정말 높았는데요.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단계일 때 1시간 외출을 하면요, 밀폐된 공간에서 1시간 24분 동안 담배 연기를 들이마신 것과 같고 매연에 3시간 40분 동안 노출된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해한 미세먼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건 최대한 막고, 이미 또 몸 안으로 들어온 건 최대한 밖으로 배출해야겠죠. 오늘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중국발 황사가 전국을 뒤엎는다는 뉴스 여러분도 보신 적 있으시죠? 자, 황사와 미세먼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머리카락 굵기가 대략 50에서 한 70 마이크로미터거든요. 황사의 크기도 머리카락 굵기 한 5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로 작은데 코털이나 코 점막에 걸리지 않고 기관지까지 침투하고요. 단순한 흙먼지가 아니라 중국 공업지대를 지나오면서 카드뮴, 낫 같은 그런 중금속들이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유해합니다. 미세먼지는 도시에서 발생한 자동차 배기가스, 또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중금속 탄화수소,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 같은 그런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가 유독 위험한 이유는 큰 먼지는 코나 기관지를 통해서 1차적으로 걸러져서 밖으로 배출이 되지만 미세먼지는 입자가 너무 작아서 폐 끝에 있는 허파 꽈리까지 쭉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모세혈관을 넘어서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더 쉽게 인체에 침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고요. 자, 서울대병원하고 서울시 보라매병원 그리고 국립암센터에서 공동연구팀을 꾸려서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 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머리의 MRI 영상에서 뇌의 그 작은 혈관들이 손상이 돼서 백질이 변성되는 면적이 8%가량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하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미세먼지에 계속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면 유해한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최대한 보호하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합니다. 자, 먼저 매일 아침에 오늘의 날씨뿐만 아니라 공기 상태를 꼭 확인해 주세요. 미세먼지 농도 단계는요, 좋음 0에서 한 30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보통 31에서 80 마이크로그램, 나쁨은 81에서 150, 매우 나쁨은 151 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나쁨 단계 이상일 때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게 외출하실 때에는 반드시 K94 마스크를 껴서 호흡기를 보호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마스크를 껴도 이 눈은 그대로 드러나죠.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때에는 안경을 쓰거나 인공 눈물을 수시로 넣어서 조금 세척을 해주시고요. 또 온찜질로 눈의 피로를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는다면은 하루 종일 문 꼭 닫고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도요, 여러분 환기는 꼭 하셔야 해요. 제가 위의 영상에서요, 환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렸었죠.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 많은 날에 환기를 꼭 해야 되나요? 너무 무서워요.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밀폐된 공간에서는 빠르게 이산화탄소 농도를 비롯해서 다양한 실내 오염물질들이 축적이 돼서 실내 공기질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해도요, 10분씩 하루 2번에서 3번은 자연환기를 해주셔야 해요.
다만 새벽이나 늦은 저녁에는 대기 오염물질이 가장 정체되기 쉬운 타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피하고요. 가능하다면 오전 한 9시에서 10시 사이, 그리고 오후에는 4시에서 5시 사이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환기 후에 집안으로 유입된 미세먼지는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진공 청소기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미세먼지는 일반 먼지보다 가볍기 때문에 바닥보다는 위쪽에 떠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무기로 허공에 물을 뿌리셔서 바닥에 먼지가 가라앉게 한 다음에 청소포나 물걸레로 마무리하시는 방법을 가장 추천드려요. 요즘 공기청정기 사용하는 집도 많으시죠. 여유만 있다면 공기청정기를 잘 활용하는 것도 폐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공기청정기를 고를 때 꼭 체크해야 할 게 있어요. 헤파 필터 방식이라면요, 알파벳 뒤에 그 숫자로 등급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H13 등급 정도면은 0.3 마이크로미터 크기 입자를 99.75%까지 여과할 수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원래 공기청정기는요,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기능만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실내 가구나 벽, 또 조리실에 나오는 그런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기능들도 생겨나고 있어서 미세먼지 외에 포름알데하이드라든지 아세트알데하이드, 톨루엔, 또 아세트산 같은 그런 4대 유해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시고, 또 유해가스 제거율 성능에 대한 인증 성적서가 있는지도 확인해서 구입한다면 집에서만이라도 맑은 공기를 마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기청정기를 잘못 쓰면은 오히려 미세먼지를 더 많이 마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집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팁인데요. 자, 원리를 알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공기청정기는 공기를 아래에서 끌어당겨서 걸을 건 거르고 다시 위로 내뱉는데, 그러려면은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도록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구나 벽에 딱 붙이는 것보다는 여유 있게 좀 공간을 두어야 하고요. 공기청정기가 나쁜 공기를 끌어당길 때 사람을 지나치게 되면은 공기청정기가 미처 빨아들이기도 전에 사람이 먼저 나쁜 공기로 호흡을 하게 되겠죠. 자, 따라서 사람과 최소한 2m 정도 이상의 떨어진 공간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명당 자리가 있는데요. 저희 집은 TV 옆에 두고 있어요. 책받침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달라붙는 것처럼 정전기는 서로 달라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바이러스나 세균, 또 미세먼지는 전부 정전기를 띤 입자이기 때문에 같이 정전기를 내는 가전제품을 좋아합니다. 자, 그 주변에 가장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가전제품 옆에 공기청정기를 두면 더 효과적인 거죠. 그리고 큰 거 한 대보다는 각각의 공간에 맞는 사이즈로 여러 대를 두시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건 최대한 막았는데, 이미 몸속으로 들어온 미세먼지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미세먼지에 가장 좋은 음식을 제가 인터넷에서 막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다들 베꼈는지 한결같이 다 똑같은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별 의미 없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 딱 꼽으라면 바로 물입니다. 아까 청소를 할 때도 공기 중에 물을 뿌려서 먼지를 가라앉힌 다음에 걸레질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기관지 또 폐포 점막이 메마르면은 미세먼지를 포집할 수가 없어요. 미세먼지와 중금속을 잘 포집해서 혈중 농도를 낮추고 또 대소변을 통해서 배출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물을 하루 8잔, 그러니까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주는 것이 좋은데, 물 마시기가 힘들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미세먼지 배출에 좋은 차를 병행하시면 좋고요. 모두 카페인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미세먼지 배출을 돕는 첫 번째 차는요, 무말랭이 차입니다. 마트에서 무말랭이 구입하셔서요, 잠길 정도로 물을 넣고 한 10분 정도 불렸다가 처음 넣은 물에 4배 정도를 더 넣고 15분 정도 끓여서 드시면 되세요. 무는요, 중금속을 해독하는데 탁월한 작용이 있는 해독 식품인데요. 무 속에 있는 디아스타제라는 효소는 수은, 비소, 납 같은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시니그린 성분은요, 기관지 내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세먼지 배출에 좋은 또 다른 차는요, 더덕차입니다.
2021년도 고려대학교 연구팀이요. 미세먼지 노출로 인해서 이 폐세포에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더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어요. 더덕 추출물이 폐 손상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죠. 자, 더덕차를 드실 때는요, 말린 더덕을 한번 볶은 다음에 끓는 물에 넣고 한 10분간 우려서 드시면 좋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에 좋은 세 번째 차는요, 맹문동 차입니다. 맹문동은 과거에는 배고픔을 견디게 해주는 구황작물이었는데요. 약성이 워낙 탁월해서 한약재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양음윤폐, 즉 음액을 보충하고 폐기관지를 촉촉하게 하는 것이 최대 강점이에요. 양력적으로는 기침 진정에 도움이 되는 루스코제닌이라는 스테로이드계 사포닌이 들어있기 때문에 폐기관지 점막에서 점액질 분비를 도와서 가뭄에 봄비가 내리듯 이 폐기관지 점막을 촉촉하게 하기 때문에 평소 호흡기가 건조한 분이라면 이만한 차가 없습니다. 하지만 맹문동은 성질이 찬 편이기 때문에 장이 냉한 분은 과잉 섭취 시에는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되는 차 3가지, 무말랭이차, 더덕차, 맹문동차. 자, 여기에 꿀 한 스푼을 탁 더하면 꿀도 해독작용이 탁월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나는 식취공합이 되는데요. 다만 당뇨 환자라면 꿀 없이 그냥 드셔도 충분합니다. 미세먼지는 심하지만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취생활로 잘 이겨내셨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